한강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. 친구 A씨 측이 17일간의 침묵을 깨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.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변호인을 통해서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반박을 이제 쭉 했습니다. 이 시점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? 일단은 장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걸로 보이고요.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고 보입니다. 특히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까지 뭐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이제 정리가 좀 돼야 되고 특히 상당한 억측이나 이런 다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언론이나 뭐 네티즌 통해서.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해명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본인 해명하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해명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동안 사실 언론들이 좀 위험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렇죠. 제목에다 커다랗게 이제 의문부호를 쿡 찍은 다음에 막 의혹 보도들을 내놨기 때문에 자칫 뭐 오도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했던 게 친구는 왜 신발을 버렸나? 그 신발에 이제 주목을 이제 하게 됐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한 내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렇죠. 신발이 의혹 중에 큰 의혹 중에 하나였거든요. 왜 신발을 버렸느냐? 자신의 신발도 아닌 이 손정민 씨의 신발을 왜 버렸느냐? 친구가 뭔가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많은 의혹 제기됐는데 오늘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신발이 많이 낡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밑창이 좀 낡았었고요.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토사물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모아뒀던 쓰레기하고 같이 버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뭔가 숨기기 위해서 버렸다기보다는 약간 다급한 마음에 특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그 사건의 중요성 또 증거 보존의 중요성 이런 것들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버렸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튼 뭐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막 쏟아져 나오긴 합니다만은 일단 왜 버렸나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의혹이 모아졌던 그 신발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A 씨가 손 씨의 휴대전화를 왜 갖고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막상 뭐 완전히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좀 속 시원한 대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뭐 똑같은 뭐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 같아요. 가장 또 의혹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지점 중에 하나거든요. 왜 타인의 휴대전화를 갖고 또 자신의 휴대전화는 또 없어졌느냐, 또 분실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버린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돼 있고 특히 친구의 전화기를 가져갔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갖고 가게 되는 계기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됐었으면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큰 진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. 법률 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만취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거는 객관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가져가게 됐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답니다. 사용한 것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명 아닌 해명이 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사람들은 혹시 두 사람 사이에 술을 마신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씻어내지 못한 앙금 같은 게 남아있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이게 뭐 폭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든가 이런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얘기한 거 보면 해명을 보면 둘이서 뭐 국내 여행, 해외 여행도 같이 다니고 공부방도 같이 다니고 상당히 친한 사이였다. 근데 또 가족들이 제시했던 그 카톡 문자 내용은 편집이 좀 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지금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어떤 행위로 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있었는데요. 지금 해명에 따르면 일단은 두 사람 대학 입학 후에 만난 사이지만 뭐 여행도 같이 가고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고요. 이 카톡 내용이 좀 중요했어요. 카톡 내용 보면 웬일이냐 너 오늘 뭐 오랜만에 아니면 아주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카톡 내용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기로는 좀 복원해서 다 넣어버리면 그 중간에 왜 웬일이냐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 그 친구가 이제 뭐 여자친구 사귀고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못 벗는 것 같아요. 그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었고 그것을 복원했을 때는 뭐 좀 해명이 좀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친하지 않았던 게 아니고 잠시 친했었는데 뭐 다른 이유 때문에
자주 못 봤던 사이다라는 게 이제 카톡 내용을 통해서 조금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게 밤새워서 술 마실 사이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불러냈다. 네. 이제 이런 의혹은 이 부분에서 그 좀 부분은 해명이 이제 되긴- 그때는 그런 문자 메시지는 그런 걸 의미할 수가 있지만 예. 두 사람 관계는 좋은 관계고 친한 관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뭐 이제 인터넷 온라인 상에서 댓글이 달리거나 의견을 갖다 이제 제시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별 얘기가 많습니다. 네. 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빨리 털어놔라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, 어떤 사람들은 유력 인사가 그 친구의 뒤에 있어서 뭐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,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이 나온 것 같아요. 사실 가장 문제점이 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허위 뉴스가 무차별로 공개가 되고 네. 네티즌들이 의혹 제기를 하면 언론에서 거르지 않고 보도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. 특히 이 A 씨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상당한 유력 인사가 있다. 뭐 로펌의 무슨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, 오늘 법률 대리인의 해명에 따르면 A 씨의 친척이나 가족 중에 뭐 언론계라든지 예. 법조계, 수사기관, 뭐 정재계 일절 없다라고 합니다. 특히 어머니 얘기도 하는데, 어머니는 결혼 후 지금 주부였다. 또 아버지도 직업이 유력 인사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특히 경찰서장, 특히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예전에 그 관계된 그 사람 친척 아니냐라고 서초경찰서장이죠.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, 이거는 최종혁 전 서장이 본인이 아니라고, 전혀 아는 사람이 아니다. 나의 조카는 나이가 어리다. 저 정도 나이의 조카는 없다라고 이 최종혁 전 서장까지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압력을 넣어서 방향을 갖다가 뭐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이제 일단 친다면, 네. 그 다음에 이 술을 함께 마신 친구의 입장이 이제 조목조목 이제 해명하는 쪽으로 나오니까 바로 숨진 손 씨의 아버지는 이 전혀 해명이 안 된다. 네. 이게 도대체 뭐냐?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 않냐라고 오히려 주장을 했어요. 그렇죠. 여러 가지 의혹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그 사고가 있었던 날 새벽 3시 반쯤에 이 A 씨가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송군을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던 부분. 요 얘기를 왜 이 손 씨의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.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다 하지. 당연히 이런 거예요? 했었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고요. 음. 또 소년 씨 같은 경우는 유가족입니다. 아이를 입은 뭐 부모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싶을 거고요.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설명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, 예. 그 부분은 해명이 안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. 예.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론은 크게 둘로 그냥 갈라져 버립니다. 네. 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숨진 손 씨를 추모하는 모임이 이제 모이면서 의혹 제기를 계속하기도 하고, 한편에서는 아니 죄 없는 친구를 그렇게 몰고 갈 수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서 흔히 우리가 A 씨라고 그냥 이니셜로 붙입니다만, 네. A 씨를 또 나름대로 지지하는 또는 두둔하는 그런 또 여론도 커지고 있고, 이걸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그렇죠. 한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얘기를 뒤에 감춰진 얘기를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측도 있고요. 좀 반대로 온라인에서 이 A 씨를 보호해 줘야 되는 또 입장도 있습니다. 예. 저는 근본적으로 뭐 네티즌보다는 언론이 조금 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유족들의, 특히 유가족 아버지의 의혹 제기는 뭐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. 예.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또 경찰도 거기에 합당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죠. 근데 네티즌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, 언론에서 이걸 어쩌면 더 부각시키고 더 받아들여서 더 쓰고 물음표해서 뭐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예. 했던 부분이 오히려 또 여론을 더 안 좋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. 사실은 이 사건 어떻게 보면 유가족이 문제 제기하는 거하고 또 이 본질하고는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좀 수사 결과를 보고 좀 보는 게 필요한데, 너무 좀 앞서 나가는 모양새는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. 아마 뭐 유가족들의 문제 제기도 아들의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에 잘 해명되지 않는, 또는 그렇죠.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좀 속 시원하게 밝혀달라는 쪽일 텐데, 잘못해서 또 범인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건 문제가 있고, 한번 세어본 통계를 보면 한 4월 28일부터 한 2주 사이에 언론 보도가 한 2,460건, 하루에 190건씩 쏟아져 나왔더군요. 네.
거기에서 성실하게 취재해가지고 쓴 기사는 뭐 사실 거의 없고 네. 아버지 말만 듣고 쓴 거라든가 아니면 막 의혹 보도도 많았는데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면 정말 그게 그건 안 문제인 되죠. 거예요. 사실은 의혹 제기를 하는 아버지는 뭐 두 번째 치더라도 만약에 아닌데 뭔가 잘못된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. 네. 가십으로 하는 거 아니냐. 이 보도하면 클릭수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꾸 보도를 하고 반복해서 그 보도가 또 보도를 낳고 하는 거 아니냐가 우리 언론이 조금 그 부분은 다시 좀 진중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. 뭐 언론에 몸담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다가 아무 언론도 달라붙지 않습니다. 네. 예, 숨진 사람이건 의혹이 제기됐던 사람이건 간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날이 갑자기 와버립니다. 이렇게 되면 아마 그 두 가족 다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으로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. 예,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